일본 시코쿠 섬 남부에 자리한 고치현.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은 바로 가다랑어. 명물로 불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다랑어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찾았는데요. 벌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군요. 이 가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은 고치현의 별미 신선한 가다랑어 회입니다. 생선이라면 누구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 하지만 봄, 가을엔 너도 나도 가다랑어의 매력에 빠진다죠. 어른은 물론 아이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가다랑어 회. カツオが食べたくて旬のカツオを食べようと思って来ましたね。週1回2回ぐらいですかね。 이 맛 하나를 보러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올 정도인데요. 茨城県から羽田空港まで1時間、羽田空港から高知空港まで1時間なので2時間です。全然違います。もう戻れない。戻れない。戻れない。もう。何が違っちゃったんですか。何が違った？なんか柔らかい。柔らかくて油も乗ってるし、あと臭みがカツオ、高知のカツオは臭みがなくて、で関東のカツオはもうちょっと硬くて臭いのが当たり前な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풍성한 어획량 덕분에 가다랑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생선 가게도 유명합니다. カツオだよ。 4대째 가다랑어를 판매해온 다나카 타카히로 씨입니다. 사실 고치현은 일본 내에서도 가다랑어 사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日本でもそんなにお刺身はこれほどここの町ほど日本中でもお刺身食べるところはない。まあこの時期だと2日に1回、1週間に3回ぐらいカツオを食べる人がたくさんいる。だからそれぐらい食生活にカツオが入ってるからカツオなしではなかなか食生活がおぼつかない。 이 중 맛없는 것은 전체 20%, 수십 년 만져온 손으로 골라내죠. 赤身の味のバランスがすごくマグロと違っていろんな味が含まれてて、それが悪い方向に行くと赤身が臭くて食べれないとすごく甘くて美味しいとかです。こちらが美味しくないカツオ。これがグッ硬い、わかる？ 딱딱하죠. 오,肩こりみたいな中に芯がある。 살이 단단해서 잘 들어가질 않네요. 今度は覚悟しとってよ。 각오하세요. これは美味しくないかつ。 비린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껌 씹는 것 같고 뭔가 신맛이 강한 느낌이라고 할까? これが普通の美味しいカツオの柔らかさと全く違う。どうしても。 다르네. 비교해서 보니 육질 차이가 확실하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これが美味しいカツ。 와 진짜 부드러워요. 고치현에선 가다랑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집불에 굽는 것인데요. カツオのたたき、塩たたきですね。で今は塩を振ってだいたい10分から15分ぐらい置いちゃったらカツオの汁が出て、で汁と塩が混ぜてちょっと味がちょっと濃くなります。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집불에 구워 먹듯 고치현에선 가다랑어를 집불에 굽는 것인데요. 화력이 좋은 장작불이나 가스불도 있지만 볏집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もともと今では香りが柔らかい。すごく香りが香ばしくて柔らかいのと、あと火力がすごく強い。で一番の原因はおそらくここほらお米がたくさん取れるからいっぱい転がってた、たくさんあったのだから現地で
もともとカツオが取れて、で地元の農家の人たちとお米の交換とか藁をもらったりとか、その残りが今藁焼きたたきっていうことで。 화력이 센 짓불에 가다랑어를 살짝 구우면 구수한 짓불 향이 배이는 것은 물론 특유의 비린내까지 잡아주는데요. 이때 표면을 균일한 두께로 살짝만 구워내는 것이 핵심.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죠. 짓불 향을 제대로 입은 가다랑어는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고치어는 일본에서 가다랑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다랑어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생선인데요.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오르는 참치 통조림 속 생선이 바로 이 가다랑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다랑어 어떤 방식으로 잡아오는 걸까요? 새벽 6시 구례항 경매장에는 갓 잡아온 가다랑어들이 경매를 앞두고 줄지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좋은 가다랑어를 선점하려는 경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참치 가문에서 가장 작은 막내인 가다랑어. 담백한 맛만큼은 참치 못지않은데요. 1년 내내 조업하지만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 잡힌 것을 최고로 칩니다. ねええ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そうですね。で、今僕が測れたけど、ここの辺りがだいたい2キロ、2キロぐらいの。今日のはそれが一番。10キロ。 그럼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잡아오는 건가요? 一本釣り。 고치현에선 무려 400년 전부터 외줄 낚시로 가다랑어를 잡아왔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やっぱり一本一本取るから魚きれい多分この中きれい網はもう全部いくから重み魚同士が釣れたりいっぱい僕らは 고치현의 명물 가다랑어 누가 잡아오는 걸까요? 며칠 후 가다랑어 어선의 출발지인 구례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はい、こんにちは。僕は日本でカツオの一本釣りしてます。西川勝と言います。23年ぐらいこの仕事をしています。カツオはだいたいその竿で一匹一匹釣ります。それでよく食う時は短い竿で釣って、ね、大きさもあるんでね、硬い竿、弱い竿いろいろあります。カツオを釣ってる時はね、ここからどんどんみんなカツオを釣ってね飛んでくるんでね、それで船も動いてるんで。 ここから中には入ってこないようにね危ないんでお願いします。 어느덧 시간은 밤 9시. 그제야 가다랑어 잡이 배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これからカツオ釣りに行きますよ。足釣り岬を聞いて110キロぐらい。時間はね8時間ぐらいかけてゆっくり行き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バグス。 バウスさん。バグス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マキさん。マキ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출발 직전 선장 니시가와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神様。 망망대해로 나가기 전 만선과 안전을 빌며 수호신께 두 손을 모읍니다. カツオ釣りに行きますよ。 조업 장소가 멀다 보니 매일 이 시간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가 출발하면 선원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ここは4人部屋 이야, 그러면 이제 가시는 동안은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みんなそれぞれの部屋やっぱり
忙しかったら寝る時間少ないから。 딱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선원들에게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조업 장소까지 8시간 거리. 제작진도 구석에서 쪽잠을 청해 봅니다. 망망대해 위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 니시가와 씨만 깨어 있습니다. 船が来るからね、まあ見張りよ。疲れてますよ。毎日なんでね。 새벽 4시 20분쯤 어둠을 가르며 달려온 지 어느덧 7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분주해진 조타실. 그토록 찾던 가다랑어 떼입니다. 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눈도 채 못 뜬 채 갑판으로 뛰쳐나옵니다. 가다랑어 잡이를 분주히 준비합니다. 그 사이 사방에서 모여든 가다랑어 배들. 그런데 선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これは夜明けが待ってる。夜明けまだ暗いから。夜明け明るいちょっと明るくなるの待ってる。場所取り気持ちはまあまあいつもと同じ。早く朝よいっぱい釣れるから朝釣りたいからみんなまあ 때를 기다리는 사이 선장은 가다랑어를 유인할 미끼부터 챙깁니다. これは死んだりは死んだらダメ。よっぽどやないと。餌放るんですよ。カツオに。でそれを食べくるんで、それを釣ります。なぜかな、人間も美味しいものしか食べんやろ。死んだやつは多分美味しくないと思う。 모든 채비를 마친 바다 사나이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선원들이 익숙하게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순간 때를 놓치지 않고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선원. 정어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바다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정어리 냄새를 맡고 가다랑어 떼가 몰려든 것인데요. 가다랑어 떼가 나타나자 선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통에 한 마리를 낚아 올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다랑어를 낚아 올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 선원들과 힘겨루기에서 진 가다랑어들이 하나 둘 배 위로 올라옵니다. 노련한 선원들 덕분에 배 위가 어느새 가다랑어로 가득합니다. これ小さいからもっとでっかいはまあ7キロ8キロも 참치 사촌 아니랄까봐 힘이 넘치네요. 이 가다랑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カツオ釣るのは簡単に見えて全然簡単じゃないんですよ。力もいるしテクニックもすごいいるんですよね。その疑似餌に放った瞬間にもあげるんです。あとここでのけるとかね、空中でのける時もテクニック。 그런데 낚싯바늘에서 저절로 빠져 떨어지는 가다랑어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これやないとダメ。ここにあったらダメやし外れない。 마치 마술 같았던 가다랑어 외줄 낚시. 그 비밀은 바로 이 낚싯바늘에 있습니다. これ何もないからこう刺さって
スルッと外れるからよ。あ、一旦針はあるんだ。かかりがないからよ。ちゃんと止めたり。 낚시 바늘이 있어도 기술과 요령이 없으면 무용지물. 바늘에 걸린 순간 아래로 내려가려는 가다랑어를 단숨에 올려야 합니다. 이때 낚싯대를 90도로 세우는 것이 핵심 기술. 그리고 흔들면 바늘이 빠지면서 배 안으로 떨어지는 원리인데요. 그렇지, 그렇지. 고해, 고해. 모처럼 맞이한 가다랑어 풍년. 하지만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가다랑어이기에 선원들은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よく釣れる時は2秒か3秒に1匹、まあ平均5秒に1匹ぐらいは釣りますね、多い時は。200、300、1人が2、300、300、300。 그때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장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외줄 낚시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ちょっとでも釣らんといかんと思ってね。棒が掘ったら一人竿増えるでしょ。それで。氷やってみろと。氷よ。 외줄 낚시라 선원들의 손은 그물과 다름없는데요. 손 하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선원들의 손이 바빠질수록 쌓여가는 가다랑어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 아래에서 세차게 분사되는 이 물 때문인데요. カツオを釣るときはこれから淡水水が出るんですよ。それがイワシみたいにね、イワシがいっぱいいるみたいに騙してカツオを釣るんです。そんな感じです。ここでまあ一匹一匹釣ります。 가다랑어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질이 급한 만큼 한 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동시에 물을 분사합니다. 정어리떼가 계속 배 주변에 머무는 것처럼 가다랑어의 눈을 속이는 거죠. 400년을 이어온 이곳 어부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속임수가 제대로 먹혔는지 가다랑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낚시를 하는 걸까요? 아, 발을 넣을 난간이 있었군요. 가다랑어가 사라지기 전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조업. 어느덧 조업을 시작한 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입질이 없어진 상황. 가다랑어 떼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들리자 그제야 허리를 펴는 선원들. 하지만 곧바로 쉴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 쌓인 가다랑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바다 위의 하루. 그래도 어창이 가득 찰수록 선원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2톤 700。気持ちまあ良かったね今日は。그럼 조업 몇 번이나 하세요? いや東京多い時はない1回だけ1回けど釣れんかったら夜まで。 다시 가다랑어를 찾아 떠납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뒤늦은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뉴는 방금 잡아 올린 싱싱한 가다랑어 회. 단백질이 풍부해 고된 조업 후 체력 보충에 이만한 것이 없다죠. 허기진 선원들을 위해 서둘러 아침상이 차려집니다. 싱싱해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충분합니다. 아, 맛있겠네요. 고소한 마요네즈와 함께라면 또 다른 별미가 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今釣ったばっかりやから。 자,行きますよ。次あそこカツオ釣りに。 배도 채웠겠다.
다시 가다랑어 떼 추적에 나섭니다. 거친 바다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원들. 더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가다랑어를 찾는 걸까요? 今からこれはブイ魚礁今からはジナ村で鳥を探しながら 새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먹이인 정어리가 있고 이를 먹으려고 가다랑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새 떼의 출현과 함께 다시 한번 들끓는 바다. 가다랑어 떼입니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승부. 선원들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낚싯대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1人が10本ぐらい持ってる先いっぱい釣れる時はこれ短い早いから釣るにもう早いけど長かったら遅いからけどカツオがちょっとすぐろになってきたらやっぱり長い竿で向こう釣るただこれではカツオ食べない絶対偽物ってわかるからこれダメこれやっぱり魚みたいに動かす 이번에도 노련한 손길에 속은 가다랑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순간 때문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올리다가 한 마리라도 바다에 떨어뜨린다면 놀란 무리 전체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덧 2시간이 넘어갑니다.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선원들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조업을 끝으로 오늘 가다랑어 잡이가 마무리됐습니다. まあ目標はさっき4トンって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そこまで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そうそうまあこんなもん上等ああ先生大丈夫です 아쉬움이 남지만 경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それは筋肉痛はあります、もちろん今までとね違う筋肉使う今はこれが毎日の仕事落ちたら助ける多分危ないよなそこら辺のサラリーマンよりは会社員よりはお金は取れる 선원들의 숙련도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보통 우리 돈으로 40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을 받는다는군요. 길고 고된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구례항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선도와의 전쟁. 붉은 살의 가다랑어는 풍미가 진한 반면 산패가 빨라 자칫하면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잡는 데 노력을 쏟은 만큼 지금부터는 선도 유지에 힘을 쏟습니다. 고된 조업에 이어 하역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는데요. こんなんが結局血が抜けてうまい思った僕は血が抜けてこれが血抜きになったみたいな今400~500円今ちょっと下がって 그래도 외줄 낚시로 잡은 덕분에 상처가 없어 그물보단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計画はないけどまあ仕事はね男やけ仕事せないかんしまあ元気で続けるってこと。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 400년을 이어온 외줄 낚시. 그 전통은 바다 위에서 계속됩니다. 고치현을 뒤로하고 찾아온 곳은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이곳 역시
가다랑어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요리의 맛을 완성시켜주는 가스오 부시. 가다랑어로 만든 최고급 상품의 산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가스오 부시는 오코노미야키부터 각종 조림, 국물까지 일본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인데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가스오 부시 사랑은 각별합니다. 이곳 이부스키시에서는 닭튀김 위에도 올려 먹을 정도인데요. 아, 이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イブカラです。 평범한 닭튀김도 근사한 요리로 바꾸는 가스오 부시의 마법. 오랜 세월 일본인을 사로잡은 매력, 대체 뭘까요? 唐揚げはもともと好きなんですけど、鰹節を加えることでさらに旨味が増してより美味しくなります。 어느새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主役ではないけど、ないと物足りない。そのお好み焼きにしてもね、ないと成立しない感じ。 가스오 부시의 원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침 먼 바다에서 막 돌아온 원양어선이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냉동 가다랑어. 잡자마자 얼린 탓에 돌덩이처럼 위협적입니다. ミクロネシア近辺まで、漁に行って、帰ってきております。今日は、終日で200トンぐらいだと思います。 무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잡아온 것인데요.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6.6kg紙 가다랑어 생물로는 가스오 부시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今日のこの、魚は全て鰹節用です。 이부스키시에는 가스오 부시 공장만 약 20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고급 가스오 부시를 만드는 공장은 5곳.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こんにちは。大丸かつお節有限会社3代目の浜村明と言います。ここ鹿児島県指宿でかつお節を製造しています。こちらが本枯節の完成品になります。かつおをさばいてから完成するまでだいたい5ヶ月から6ヶ月ぐらいかかってます。で、今からこの製造工程を紹介するので見てください。どうぞ。 그 시작은 원료 준비. 태평양에서 잡아온 가다랑어 중 질 좋은 걸로만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작업하기 전날 찬물에 넣어 해동과 동시에 핏물을 빼주는데요. これは明日切るカツオ5キロぐらいのサイズが3トン。この大きさのカツオで本枯節を作ります。今日切ってるカツオがだいたい5キロぐらいのカツオで、そこからカツオ節4本できるので。 다음 날 가스오 부시 공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완성까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모든 작업은 분업화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가다랑어 손질. 생선 머리는 단단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수작업입니다. 손질부터 만만치 않죠. だんだんと腹側から内臓を取って、最終的に手側で尻尾をカットするので、傷をつけないように正確にカットする。 가다랑어에서 필요한 것은 순살뿐. 뼈 바로 옆에 칼을 대 살 손질 없이 한 번에 발라내는 것이 기술인데요. 수년간 익혀야 할 수 있는 숙련된 작업자의 영역입니다.
손질의 마지막은 내덩이로 자르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要するに鰹節のなる形いうのがありますそれに近づけるように鰹 최고급 가스오부시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은 맛과 향만이 아닙니다. 모양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모양에 따라 값이 두세 배 차이가 나기도 해 정밀한 기술을 요하죠. 두툼하고 생선 모양에 가까울수록 1등급. 칼질 한 번이 등급을 가릅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가스오부시. 그 가치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빚어낸 정성의 결정체입니다. 誰でもできる作業じゃなくて、結構その綺麗な形を切るまでに時間がかかる。誰でもできる仕事じゃないっていう。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동료와 호흡도 잘 맞아야 합니다. 가다랑어 300마리를 손질해야 하는 속도전. 한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할 수 있는 생물인 만큼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을 마친 가다랑어의 다음 행선지는 열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腐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と、あとは旨味を凝縮させるための最初まず一歩ですね。 약 1시간 40분간 천천히 조리듯 익혀주는데요. 이때 100도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단백질이 완전히 응고되면서 살이 단단해져 감칠맛을 가둘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3대에 걸친 전통 방식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도 많습니다. 가다랑어에 숨어있는 가시를 일일이 뽑아내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뽑고 또 뽑아도 끝없이 이어지는 가시 행렬.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もっとあります 3、4、5、6、7、8、拳のところは骨が 잔가시만 해도 40개에서 60개 정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 위치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수십 년이 만들어낸 손끝의 감각입니다. それだって毎日の仕事ですから一本一本骨がどんぐらいここにあるどんな骨があるということは覚える。前私24年だけど毎日勉強. 식으면 가시가 잘 뽑히지 않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부어가며 작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이 많아져 이 작업을 할 때는 쉬지 않고 꼬박 3시간가량 작업을 하는데요. 한자리에 서서 반복하는 작업이라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疲れる夜になると足がむくんでだからサポーターはめてるだから仕事を丁寧にしたらいい商品ができるでしょ。それが楽しみ. 세심한 손길을 거쳐 가다랑어 순살만 남았습니다. 쉴 틈 없이 다음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진흙 같기도 한데요. だから骨にこう肉が少しついてるでしょ。ほんで尻尾の方も肉があるでしょ。それを機械にかましたら出てくる。これだから骨取ったところの傷に塗るの。傷を埋める. 작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억센 가시가 뽑히면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균열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침입할 수 있기에 바로 보수 작업에 돌입합니다. 자투리 살을 갈아 만든 반죽으로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데요.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손 감각으로 빈 곳을 메꾸고
망가진 부분을 감쪽같이 재건하는 기술. 기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놀림 아래 새롭게 탈바꿈한 가다랑어. 달인들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까지가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鰹節は水分を抜いてうまみを凝縮させるって美味しい食べ物なので、そのためにまず乾燥機に入れて火を入れます。 삶는 과정에서 속살에 스며든 수분, 특히 뼈 주변 살은 쉽게 상할 수 있어 반드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うちにはだいたい2日ぐらい入れて、であっちの滝納屋に昆布酒は移すんですよ。 이틀 후 드디어 건조기에 들어간 가스오부시를 꺼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48시간 만에 생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싹 그을린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柔らかいからブルブル。 아주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건조까지 마친 가다랑어는 위층에 있는 훈제실로 향하는데요.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훈제실 안에 넣는 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최대한 많이 채워 넣어야 하는데 기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옮기기도 벅찬 가다랑어를 쪼그려 앉아 옮기는 하마무라 씨. 10キロぐらい、10キロないぐらいかな。10キロぐらいかな。150枚ぐらいじゃないかな。 하루에 2,000개 이상을 옮겨야 하는 작업.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こんな9月からま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전통을 고집하는 건 3대째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만든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これはね、広葉樹、硬い木です。 장시간 훈연해야 하는 가스오부시 특성상 땔감으로 단단한 단풍나무 계열만한 게 없다는데요. 훈연실은 1층에서 불을 붙이면 연기가 자연스레 가다랑어가 있는 위층까지 올라가는 전통 구조입니다. で、だいたい2時間、1時間半ぐらいで火が落ちるので、その火が消える前にまた足してあげる。で、これを4回繰り返して、ほぼ毎日休みの日以外は毎日この作業はしてます。 4주 동안은 하마무라 씨의 온 신경이 집중되는 훈연실.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4주간의 훈연을 거친 가다랑어.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 대신 깊은 풍미를 품었습니다. これはカツオの生切りをした後にだいたい3週間から4週間ぐらい燻製室で燻製をしたもので、これも硬いんですけど、まだ硬くするためにカビをつけて美味しくしていきます。そのカビをつける前の作業を今からするところです。ここも細かい大変な仕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이래서 최고급 이름이 붙나 봅니다.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가다랑어 표면을 깎아줍니다. 훈연하는 동안 생긴 그을음과 지방만 정확히 걷어내는 작업.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해냅니다. 이렇게 해놔야 다음 작업이 수월하다는군요. 그때 수상쩍은 액체를 뿌리는 하마무라 씨. 鰹節用の麹菌です。この麹菌の栄養になるのがカツオの脂肪なので、カツオの脂肪を分解してうまみ成分、アミノ酸を作っていってくれるので美味しくなります。
누룩 곰팡이를 뿌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햇볕에 말리고 발효하는 과정을 4번 더 반복해야 하는데요. 곰팡이가 지방과 수분을 분해할수록 감칠맛은 깊어집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 한 개가 완성되기까지 하마무라 씨가 쏟는 시간이 무려 6개월. 1년의 절반입니다. これカビです。有料カビ、体にいいカビ。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건 자신이 만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もう一応ギネスでも世界一硬い食べ物って認定されてるぐらい硬い。 이걸 갈아내면 우리가 아는 가스오부시가 됩니다. 刺身と一緒の色っちゃ一緒の色なんですよね。カツオの刺身と。 하마무라 씨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향합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는 기계로 얇게 깎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末端で言うとお客様が買う値段で言うと1本1500円から2000円ぐらい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 6개월의 정성이 담긴 맛 과연 어떨까요? 美味しい。本枯節は口に入れた瞬間溶けるんですね。で旨味がわって広がって、そこが特徴です。どうぞ。 제작진도 참지 못하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맛보는데요. 진짜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うちの父と母です。 62년 경력의 아버지에서 27년 경력의 아들로 3대에 걸쳐 한결같이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この場合は自分でやる言うて帰ってきたと私は思ってるんです。私も帰ってきてくれたら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嬉しかったですね。もう100点ですよ。めっちゃいいじゃん。100点。もう何にも言うことはありません。 좋으시겠습니다. 이부스키 야마가라 가츠오부시 가츠오부시を食べましょうシュシュッと削っていい香り日本の味だよかつお節をやっぱりここで売ってるやっぱり愛さないと売れないですよく皆さんに伝わるかなと思って作りました。いやまだまだ全然まだまだねもうちょっと親父みたいに一生懸命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思いもありながら、はい、あとは息子もいるので、息子が後を継いでくれるように、はい、今頑張ってます。